2018 신춘문예 매일신문 시 당선자 윤여진, 박쥐. 있잖아, 이 붉은 지퍼를 올리면 그녀의 방이 있어. 내가 구르기도 전에 발등을 내쳤던 신음. 그녀의 손가락을 잡으면 구슬을 고르듯 둥근 호흡이 미끄러져 들어왔지. 켜켜이 나를 쌓던 그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걸 알았는지 나는 그녀의 배를 뚫고 나왔어. 처음으로 말똥하게 울었는데 날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이 선명해 입 다물었지. 노을을 오래 눈에 담으면 모든 결심이 번지고 마는 거 아니? 나는 거꾸로 앉아 바깥을 노려봤어. 배꼽 언저리를 돌리면 꿈속에서 잠드는 그녀의 집이 있어. 내가 모를 남자와 나만한 아이가 있다는 그 집.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접질리는 호흡. 쌓아둔 라면이 떨어질 때마다 잘 살고 있었네? 그녀는 내게 돌아와 물었지. 발가락 사이엔 어설프게 부러뜨린 빛이 한가득이었어. 난 그녀가 쏟아낸 그림자를 받아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 뒤통수에 부러진 그녀의 날개를 밀어놓고 기껏 고른 어둠을 양발 가득 쥐고 매달렸지.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해. 이젠 멀리 못 날아가겠네. 힘껏 다른 발톱을 내밀다 조용히 멀어지는 그녀의 남은 날개를 내려다봐. 떨어진 돌조각을 씹어 삼키며 불현듯 나는 놀라곤 해. 다시 멀어진 저 지퍼, 똑 닮은 저 곡선이 내 배에도 들어차 있었거든. 흉터를 밝히는 건 촘촘히 밀려가는 증오. 잘 보이도록 내가 나온 자국을 저무는 해에게 붙여두지. 귀소 본능은 박쥐의 지긋지긋한 버릇. 몸살처럼 돌아올 그림자를 향해 긴 잠을 자둬야지. 나는 늘 거꾸로 앉아 말해. 어서와, 엄마. 2018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자 윤여진의 박쥐라는 시네요. 있잖아, 이 붉은 지퍼를 올리면 그녀의 방이 있어. 붉은 지퍼를 올리면 그녀의 방이 있어. 이것은 그 박쥐는요, 두 날개를 이렇게 딱 접으면은 그게 지퍼 같기도 하고, 박쥐가 자기 스스로 방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고, 붉은 지퍼를 올리면은 그녀의 방이 있어 하는 것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난 자궁이 그 지퍼를 올려서 딱 방을 닫아버리는 거. 수정하고 난 뒤에. 이미지도 좀 보여요. 내가 구르기도 전에 발등을 내쳤던 신음. 그녀의 손가락을 잡으면 구슬을 고르듯 둥근 호흡이 미끄러져 들어왔지. 수정을 하고 난 뒤에 그녀의 방이 있어. 그 방 자궁 안에서 내가 구르기도 전에 발등을 내쳤던 신음. 그 선교, 수정이 되는 과정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잡으면 구슬을 고르듯 둥근 호흡이 미끄러져 왔지. 그 태아 쪽으로 이렇게 궁그러져 온 엄마의 호흡 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미끄러져, 호흡이 미끄러져 들어왔지. 켜켜이 나를 쌓던 그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걸 알았는지 나는 그녀의 배를 뚫고 나왔어. 박쥐가 한 달이나 보름 정도 이제 박쥐 그 임신기간이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켜켜이 자기를 싸워왔고 이렇게 키워왔던 낳아야 될 그 이제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녀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나는 이제 그녀의 배를 뚫고 나와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말똥하게 울었는데 날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이 선명해. 엄마의 입장에서 눈이 선명해. 너는 내 아이야. 나의 박쥐야.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았어 하고 인정해주는 눈빛으로 그녀가 내려다봤다는 것이죠. 입은 입 다물었지. 그리고 꾹 입을 다물고 아이 박쥐가 이제 저그 입을 다물었다고 이제 대에는 있지만은 사실은 엄마가 입을 다물고 그 마음으로 이미 인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선명하다는 느낌이 생명을 처음 갓 태어난 생명을 마주할 때 예, 느낌이 어떤 선명하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사랑스럽다. 신비하다, 사랑스럽다, 뭐 그렇게 많이 예, 표현이 되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예. 이제 갓 세상에 던져진 생명의 입장에서 선명하다는 거는 약간의 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녀의 눈이 선명하다는 것은 처음 그 마주쳤던 그 눈빛이 자기 기억에 이렇게 이제 날 수는 없는데 선명하다는 것은 뒤에 그녀의 눈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어떤 선명한 것이 어디에 드러나게끔 하는 어떤 암시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더 읽어보면은 아마 그거에 대한 것이 정확히 더 나올 거예요. 노을을 오래 눈에 담으면 모든 결심이 번지고 마는 거. 아니, 나는 거꾸로 앉아 바깥을 노려봤어. 그러니까 노을을 오래 눈에 담으면은 모든 결심이 번지고 마는 거 그랬잖아요. 모든 결심이를 가로를 쳐놔놓고 보면은 노을을 오래 눈에 담으면은 번지고 만다. 노을은 이렇게 붉게 쫙 석양에 번지잖아요. 그것이 결심이 번지고 마는 거래요. 결심. 그 모든 결심이란 건 어떤 것이냐? 삶에 대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결심이겠지요. 왜? 박쥐는 노을이 지면은 저녁에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새끼 박쥐를 낳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그 결심을 번지고 마는 것. 또 선명해지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는 해잖아요. 예, 정오에 떠있는 붉은 태양은 너무나 뜨겁고 예, 이게 살짝 기울었을 때 이제 다 떨어져 갈 때 예, 그때의 해의 기억을 간직하고서 흐려지듯이 예. 뭉개지듯이 그거를 되새김질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게 예. 또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박쥐는 햇빛에 선명한 것보다는 오히려 해가 졌을 때 해가 졌을 때 그 선선함과 그늘짐과 어두컴컴 캄캄했을 때 파수를 싸가지고 거기에 네. 대한 반향으로 해갖고 그 귀로에서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네, 예, 눈으로 보고 가는 것보다는 네, 거꾸로 앉아 바깥을 노려봤어. 박쥐가 거꾸로 앉아서 바깥을 노려봤다고 그러잖아요. 빛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어둠을 따라서 가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배꼽 원지를 돌리며 꿈속에 잠드는 그녀의 집이 있어. 엄마가 가고 난 뒤에 자기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속에 그녀의 집이 이제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내가 모를 남자와 거기에는 나만 한 아이가 있다는 그 집. 나 말고 다른 무슨 남자와 또 한 아이가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그 동굴 안에 그녀의 집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내가 모를 남자와 나만 한 아이가 있다는 그 집.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접질린 호흡. 거기에는 어떤 남자와 한 아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살림을 차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나만한 아이가 있다는 그 집. 이게 타인인가 자기 가족인가는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접질린 호흡. 쌓아둔 나무에 떨어질 때마다 잘 살고 있었네. 이 말에서 볼 때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그 집하고 이 집하고는 지금 틀리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다른 집을 들락거리고 다른 집에 아이가 있는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녀는 내게 돌아와 물었지. 발가락 사이에 어설프게 부러뜨린 빛이 한가득이었어. 그러잖아요. 내게 돌아와 물었어. 발가락 사이에 어설프게 부러뜨린 빛이라는 것은 밤이슬을 맞고 돌아다니는 그런 빛이잖아요. 빛이란 것이 낮에 있어야 되는데 부러뜨린 빛이니까 그것은 똑바른 빛이 아니란 말이죠. 한가득이었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장면을 가만히 이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은 낮에 활동하지 못하는 밤의 그 직업을 은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생활을 위해서 나가는 엄마, 밤에 버려야 될 직업, 그리고 거기는 내가 모를 남자하고 나만한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는 빚을 받고 빚을 갖고 살 수 없는 하나의 음지에서 살아야 될 그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여기에가 이 연애가 그 은유적으로 감춰져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빛의 존재가 따로 존재하고 예. 자기는 어둠과 예. 밤이 오면은 밤이 이제 와서 만날 수 있는 존재인데 어설프게 부러뜨린 빛이 한가득이었다는 말에서 예. 아이들이 예.
뭔가를 부러뜨리잖아요. 예. 원망이라든가 마음에 예. 안 드는 그 욕구 불만 같은 게 있을 때 예.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의미로도 또 읽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쌓아둔 라면이 떨어질 때마다 잘 살고 있었네 그랬다는 것은 겨우겨우 먹을 것을 라면 같은 걸 쌓아줬다가 이게 떨어질 때쯤 되면 잘 살고 있었네 하고 왔다는 것은 그렇게 풍족하게 돌봐줄 그런 아이를 돌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네. 와서 여기서 잠깐 들리면서 겨우 그 돌봐줘야 될 그런 아이인가 내팽개치는 아이 같은 거야. 여기서 볼 때 이 박쥐는 그 사람으로 치면은 음지에다가 아이를 낳아놓고 음지에서 키워야 될 어떤 미혼모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집장촌 같은 그 창녀촌에서 난 아이 같은 그런 느낌도 여기서는 약간 묻어나요. 이 밤이라는 생활 안에서 해야 될 박쥐의 그 생활로 봤을 때. 이중적인 예. 그런 그래서 건데. 그것이 은유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약간 지금 보이는데 뒤를 더 읽어보게요. 네. 난 그녀가 쏟아낸 그림자를 받아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 이것은 그림자를 받아먹고 자랐다는 것은 왜 그 실체가 있는 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그림자를 받아먹고 자랐냐 이 말이죠. 사실은 그림자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있는 음지에서 이렇게 감춰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는 것은 숨어서 자랐다는 뜻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녀가 쏟아낸 그림자를 받아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 뒤통수에 부러진 그녀의 날개를 밀어놓고 뒤통수에 부러진 그녀의 날개를 밀어놓고 기껏 고른 어둠을 양발 가득 쥐고 매달렸지. 그녀가 오면은 그녀 날개에 밀어놓고 기껏 고른 어둠을 양발 가득 쥐고 꽉 매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해 이젠 멀리 못 날아가겠네. 왜 못 날아가겠다고 하냐 말이죠. 이제 벌써 이만큼 큰 거야. 네. 벌써 이만큼 커가지고 원래 가만히 놔두고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됐었을 때는 그냥 좀 괜찮았는데 응애응애 하고 이제 걸어다니고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위험한 데를 나가버리고 그 다른 동물에서 잡혀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길가에 걸어다닐 수도 있고 해갖고 가다 놓고 지낼 수는 없는 가까운 데서 자세하게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만큼 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해 이제 멀리 못 날아가겠네. 힘껏 닮은 발톱을 내밀다 조용히 떨어지는 그녀의 남은 날개를 내려다봐. 달아버린 발톱. 남은 발톱을 내려다봐. 다른 발톱. 닮은 발톱을 내밀다 매달려 보는 거야. 항상 엄마를 이제 알아채리고 이제 가지마. 갈 때마다 울부짖고 우려야 될 그런 상한계야. 좀 알아채리니까. 그래서 조용히 멀어진 그녀의 남은 날개를 내려다봐. 떨어진 돌조각을 씹어 삼키며 불현듯 나는 놀라곤 해. 떨어진 돌조각이란 것은 뭐예요? 이것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돌조각 같은 것을 씹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친 음식과 불만스러운 거. 네, 그것을 항상 먹고 이순위로 밀려난 그런 것들, 남겨진 것들, 부스러기들을 먹고 삼키며 돌조각 같은 것들을 먹고 씹어 삼키며 불현듯 나는 놀라곤 해. 무엇에 대해서 놀라곤 해? 내가 이게 옳은가 하고 자기도 커가면서 놀란다 이 말이죠. 다시 멀어진 저 지퍼라는 것은 다시 임신을 했다든지 또 닫았다는 뜻 아니에요. 네. 똑같은 저 곡선이 내 배에도 들어차 있었거든. 엄마하고 똑같이 닮은 행동과 엄마하고 똑같이 닮은 나란 말이에요. 딸아이 같이. 여성으로서 어떤 여성성을 물려받은.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하고 있는 행동을 닮아야 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흉터를 밝히는 건 촘촘히 밀려가는 증오. 그 엄마의 흉터, 엄마가 밟아간 자국, 멍들어 있는 흉터 같은 거, 그걸 밝히는 건 촘촘히 밀려가는 나에게는 하나의 증오같이도 보이고 내가 또 살아가야 될 길인가 하는 나한테 밀려오는 하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잘 보이도록 내가 나온 자국을 저문은 해 붙여두지. 잘 보이도록 내가 나온 자국이란 것은 내가 태어났던 자국이잖아요. 제왕절개 같은 의미도 그렇기도 있는 해요. 것 같아요. 저무는 해라는 것은 이제 다 져가지고 떨어지는 해한테 붙여둔다는 것은 그건 다 아물어 가겠다 그 뜻이야. 그것은 이제 접어두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국을 나한테 있었던 그 상처는 싹 다 묻어두겠다. 저무는 해한테 붙여둔다는 것은 해가 저물면서 싹 사라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국이. 그래서 없어져 가도록 해두겠다 그 말이에요. 기소 본능은 박쥐의 지긋지긋한 버릇.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박쥐의 지긋지긋한 버릇. 왜 지긋지긋한 버릇이냐? 나도 귀소 본능과 똑같은 엄마의 삶과 같은 것을 또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긋지긋한 버릇. 인간이라면은 당연히 낮에 햇빛 밝은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온 것이 맞는데 왜 박쥐라는 동물을 갖고 와서 인간에다 비유를 했느냐.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지긋지긋한 그런 삶, 그런 버릇, 그것을
기소 본능같이 자식한테도 또 물려주고 가야 되는 가난의 대물림, 자기 직업의 대물림 같은 것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몸살처럼 돌아올 그림자를 향해 긴 잠을 자둬야지. 나한테 몸살처럼 돌아올 그 어둠의 그림자를 향해 긴 잠을 자둬야지. 나도 내 인생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내 긴 잠 뒤에 또 올 거지만은 그냥 오늘은 자둬야지. 내일은 또 자둬야지. 이런 그 느낌이란 말이죠. 나는 늘 거꾸로 앉아. 세상은 다 바르게 앉아서 봐야 되는데 나는 박쥐처럼 늘 거꾸로 앉아서 또 밤에 행동해야 되는 거꾸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앉아서 말해. 어서 와 엄마. 엄마가 했던 거 그냥 다 받아줘. 그래도 엄마야. 내가 그런 엄마가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어서 와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엄마라는 거는 사회적인 의미의 어떤 미혼모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은 모든 엄마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자식보다는 자신의 그 위치와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거를 가지고 부스러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자녀를 키우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다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아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또는 조부모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자식과 엄마가 이렇게 서로 끈으로 연결돼가지고 그거를 약간의 원망도 하고 증오도 하고 대견해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듯이 그렇게 그냥 저물어 가고 키워가고 이런 스토리로서 그냥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살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러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 고달픈 삶에서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아주 지겹도록 그 힘들게 살아가야 될 그 지긋지긋한 그 삶, 그것이 이 안에가 같이 또 묻어나고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일상적인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를 누구나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래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 그런 그림자를 받아먹고. 뭐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는 이제 박쥐 같은 그런 삶의 또 스토리인 거죠. 요즘에는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엄마와 가족 간의 그 대화와 이것을 갖다가 받고 자라지를 못해요. 가족 간의 대화 안에서 예절이라든가 기타 사회생활이라든가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고 엄마는 왜 힘들고 아빠는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고 얘네들도 자기 바깥의 친구들하고 자기들하고 그 생활이 더 많아요. 항상 그러니까 떨어져서 살잖아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일도 같이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힘들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엄마가 힘들다는 것도 같이 알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하고 직장이 떨어져갖고 엄마가 얼만큼 그 밖에 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남한테 그 무시당하고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하나도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나 이 조그만 장사를 같이 한다든지 집안에서 그 식당이라든가 기타 조그만 그 장사를 같이 영위하면서 살아야 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그 가족들의 연대감이 더 끈끈해지면서 잘 그 가족 간의 그 어려움을 알아요. 커서도 그런 가족을 형성한 사람들이 엄마가 나를 고생하고 이렇게 키웠어 하고 그 엄마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엄마를 갖다가 모시려고 하고 엄마의 힘든 것을 갖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엄마를 살리려고 하고 이랬는데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족하게 살면서 그냥 그 자기 역할만 분담되고 괴리돼 있으면 그 나중에 커갖고 이기적이 돼 자녀들이 전부 다. 그래서 부모의 상속이나 노리고 부모가 나한테 뭘 더 안 해준 것만 원망을 하고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더 혜택을 받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그 환경에서 자란 것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시는 사실상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박쥐처럼 살아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엄마나 부모가 살아남는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이 가난의 대물림 이런 것이 이 안에가 같이 그다음에 약자로서의 많은 의무가 함께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그런 대물림 그런 것도 같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